안녕하세요. 김지한 감독입니다. 다음엔 더 잘 만들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게스트분들을 모셨는데요. 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새벽이든 밤이든 언제나 달려와서 이렇게 항상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라지시는 우리 안석환 대배우님하고 MBC 드라마국의 우리 셀럽 대PD 김민식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우리 안석환 대배우님 어디 가셨죠? 화장하러 가셨습니다. 화장. 아, 네. 네, 우리 먼저 좀 인사 좀 하시고. 예. 안녕하세요, 김민식입니다. 김지한 감독님 영화는 이전에 그 MB의 추억 GV인데, 예, 당시 그 영화는 주연 배우께서 GV에 참석하실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었던 관계로 그때 제가 이렇게 했었고요. 이번에 근데 영화 참고로 저는 이 영화를 이전에 기술시사회 때 봤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기술시사회 그 시스템이 어떤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뭐냐면 그 관객분들은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모르고 오신 분들이에요. 순수 모니터링을 위해서 와서 저는 그때 사실 약간 같이 보면서 느꼈죠. 몇몇 분들은 당황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영화니까 극장에 와서 갈 때 어떤 그 액션 영화나 이런 걸 생각 기대하고 왔다가 다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나오는 가운데 이리 와. 이리 와. 예, 그래서 그때 사실은 보다 오늘 저는 되게 놀랐던 거는 오늘 진짜 김 감독님이 같이 봤었을 줄 알았는데 진짜 빵빵 터졌어요. 왜냐면 저 기술시사회 때는 당황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헐리우드 액션 영화 뭐 이런 거 기대하고 왔다가 갑자기 영화에 대해서 정보가 없는 상태로 보고 이 영화를 보면 되게 당황하시죠. 칠곡에 사시는 할머니, 80대 할머니들이 주인공인 영화니까. 네, 여러분들도 기본 정보를 알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같이 보면서 그래 이게 이 영화를 즐기는 제대로 된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요. 마지막에 저는 그 사랑하는 어머니께라고 이렇게 자막이 뜨던데 특별히 영화를 제작하실 때 염두에 두시는 거. 그동안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막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께서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식사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재환아, 내가 너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지 않니? 네, 어머니.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내가 내 친구들이랑 이제 영화를 이렇게 제가 만든 거 항상 쭉 일렬로 같이 보세요. CGV 가서 권사님들하고 20분이 같이 보시는데 코바디스 같은 영화인데요. 네, 목사님한테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영화를 권사님들 20분과 같이 보시니까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그래서 내가 내 친구들하고 하루로 쓸 수 있는 영화 한 편만 만들어주고 이 맘대로 살아라 이러셔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가 되게 여기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출근길에 김사인 시인이 지난 시시한 다방이라는 팟캐스트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걸 딱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와, 영화는 망하더라도 효도는 할 수 있겠다. 이건 정말 효도 아이템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할머니 목소리를 듣는 순간 또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이게 보통 그 드라마에서 아주 상투적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일을 딱 만났어요. 운명의 일을 만났어요. 그렇게 되면 막 주변 소음이 사라지고 막 분주히 움직이는데 막 빠져들죠. 근데 그 할머니 목소리 듣는 순간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출근길 지하철에서 굉장히 분주한 상황이었는데도 되게 가슴에 꽂히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칠곡에 갔다가 할머니들 매력에 빠진 후 이렇게 네, 아주 오랜 시간 이제 할머니도 제게 빠지고 저도 할머니에게 빠지고 이래가지고 3년을 서로 아주 촬영 기간이 그러면 할머니 만난 지가 2016년 초에 만났으니까 3년이고요. 네, 촬영 그보다 좀 짧았습니다. 안석환 선생님 사실은 MB의 추억 때 네. 당시 사실은 참 어려운 저는 드라마 연출로서 이렇게 보면서 선생님 참 어려운 결정하셨다 생각했던 게 그
이명박 대통령 집권기에 MB의 추억이라는 다소 불손한 영화의 그 MB 목소리를 이제 하셨었죠. 녹음을 하셔서 그때 사실 이후로 이제 김장 감독과 같이 이렇게 인연을 쭉 오셨는데. 네. 김장 감독하고는 이제 두 작품을 했죠, 그죠? MB의 추억은 제가 녹음을 하고, 그리고 코바디스에서는 이제 나쁜 목사 역할을 해서. 그런 다음에 저는 어머니께서는 정말로 부탁 하나만 들어주라 그러셨나 본데 저는 코바디스 찍으면서 우리 그만 만났으면 해. 그리고 제발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 되는 거 해라. 돈 되는 거 해.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미스 프레젠트를 전주영화제 가서 보고 그래도 저거 돈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치국가스나들을 이제 시사회를 보고 제가 엄지척을 했어요. 정말로 아주 따뜻한 영화를 만들었고 그리고 뭐랄까 눈물나고 또 재밌고 또 엄마 생각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당신이 만든 작업 중에서 난 최고 마음에 든다. 그리고 역시 이 사람은 그 모성 본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와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눈물이 많이 나고 영화 보면서 참 엄마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 영화다. 지난번에 안쌤이 이제 시사에 와가지고 너무 울고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우는지 알아요. 작년에 안쌤 어머니 돌아가실 때 갔었거든요. 이게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이요. 3년 된 거죠. 3년 된 거죠. 그때 막 울엄마 하면서 막 눈물을 이렇게 막 흘렸는데 저는 남자들이 이걸 보고 그렇게 울고 나오는 건 안쌤 처음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보고 근데 제가 깜빡하고 있었는데 어머니 생각이 났던. 더욱더 그런 것은 우리 어머니께서도 그 당시에 그 여성들은 교육을 잘 못 받으셔서 이 할머니하고 같은 연배세요. 거의 살아 계셨으면. 근데 한글도 저 할머니보다 조금 더 잘 쓰세요. 맞춤법이나 좀 맞춰지니까. 왜냐면 초등학교 안 나오셨기 때문에. 어쨌든 저 시대 아니면 저 시대 전에 조선시대의 여성들에 대해서 정말로 남성들은 정말 반성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거의 비슷한 처지에 우리 어머니가 계셨다면 저렇게 사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께서도 혹시 어머니가 계시겠죠. 이제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완전히 고아가 됐는데 그러니까 더 그립더라고요. 더 그리워서 살아생전에 잘못하면 역시 이렇게 불효자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난 너무 따뜻하게 봤고 너무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영화 보면서 재밌었던 게 그 일본의 NHK에서 이제 방송한 노후파산이라는 이제 다큐가 있고요. 그 제작 과정을 가지고 프로듀서들이 이제 노후파산이라는 책을 이제 냈는데 노후파산이라는 책에 보면은 일본의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의 삶에 대해서 이 행복도를 조사해 보니까 재밌는 게 할아버지가 노후에 행복하려면 무조건 부인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할머니들의 행복도는 남편의 존재 유무가 크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오히려 안 계신 경우 더 행복하신 분들도 있고 할머니들의 행복이나 복지에 가장 중요한 건 친구라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노년에 정말 할머니들 저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모습 좀 너무 좋았고 이 할머니들 보고 제가 좀 느꼈던 거는 뭐였냐면은 우리 할아버지들을 보면은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되게 큰 얘기를 하십니다. 나라 얘기를 하시고요. 대통령 얘기를 주로 해요. 전두환 때는 말이야. 아니면 뭐 이렇게 막. 그런데 할머니들은 소소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하고 아까 보면 강아지 얘기하고 손주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어쩌면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은 남 얘기를 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 거고 행복한 사람은 자기 얘기 소소한 얘기를 잘 하는. 그래서 저는 영화 보면서 제일 놀랐던 건 어쩌면 이렇게 할머니들이 자연스럽게 다큐인데 진짜 이 카메라의 그 존재 마치 뭘 어떻게 그런 걸 잘 끌어낼 수 있는지 김재환 감독님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엄청난 연출력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오해입니다. 뭐 시간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제 휴먼 다큐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요. 카메라 의식하지 않는 어떤 시기가 오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계속 친해지고 옆에 있다가 보면 이제 카메라를 이제 의식하지 않는 시기가 오면 그때부터 좀 더 이제 그러니까 실제 그분들의 모습에 가까운 사실 리얼이란 없거든요. 카메라가 있는데 어떻게 리얼이 있겠어요? 여러분도 보신 게 리얼한 게 아니라 제가 본 걸 여러분들이 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해결해 주는데 처음에는 카메라들을 두고 옆방에 계속 있고 할머니들과 이렇게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들은 뭐 더 빨리 보통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걸리는데 할머니들은 조금 더 빨리 가만히 있으니까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왔는데 말을 걸고 싶어요. 가만히 있었거든. 궁금해 죽겠어요 그냥. 그래서 이 반장 할머니, 박근물 할머니 빨리 죽어야 되는데 가면서 할머니께서 할머니들 좋아하는 흑설탕이라고 있습니다. 흑사탕, 까만 거 할머니들 다 좋아하세요. 그걸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쓱 보시더니 쓱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부터 아주 뭐 눈 녹듯 사실 경계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따님들, 아드님도 경계심이 많았고 왜냐면 도시에서 온 남자들이 혼자 사는 우리 어머니, 오모, 우리 할머니 한테 접근했다? 약팔로 왔나?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랬는데 할머니는 좋대요. 외로우시니까. 손주 대용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친해졌는데 한 3개월쯤 지난 다음부터 전혀 의식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저희를 벽지처럼 보셨어요. 좀 당혹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그냥 할머니들끼리 계실 때는 상관이 없는데 흘러놓은 것도 벗으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들의 존재를 이제 갑자기 또 그제서 생각 좀 하신 다음에 근데 후다닥도 입지도 않으세요. 씩 웃으세요. 아까 화면에서 잠깐 느낀 거는 오히려 할머니보다 강아지가 더 카메라를 의식하더라고요. 강아지가 계속 이 카메라 그 스텝 있는 쪽을 약간 의식하면서 그래서 내가 할머니들에게는 거의 무생물이 돼버렸구나. 하나 재밌는 건 할머니가 저보고 서울 감독이라 부르시는데 좀 부산 사투리셨는데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부산에서 나오고 이제 대학부터 서울도 오래 살았죠. 근데 방학 때 내려가면 이제 부산에 있는 친구들 서울말 쓴다고 욕하고요. 뭐라 그러고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사투리 쓴다고 그러고 나는 누구이고 내가 하는 말은 어디의 언어이며 근데 우리 칠곡에 있는 할머니들 보시기에는 저는 서울 남자인 거예요. 서울 감독님 이러시는데 저 부산 사투리 쓰는데 영화 보면서 재밌었어요. 선생님은 특별히 또 이 영화 보시면서 이렇게 좀 와닿았던 장면이라든지. 저는 저도 다큐멘터리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자연을 정말로 있는 그대로 뭔가 연출하지 않은 그리고 고양이까지도 이렇게 연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앞으로도 김재환 감독은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어쨌든 이렇게 감동을 주는 그런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어쨌든 자주 찾아볼게요. 김 감독 이제 저거 더 이상 안 볼 사람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이제 그 오랜 친구로서 이제 옆에서 보면서 늘 위태위태했거든요. 예. 외주사 차리고 나가서는 방송사 까는 트루마쇼 만들고 그리고 MB 집권 중에는 MB의 추억 만들고 저는 권력을 저렇게 까고 나면 그 다음에 대통령하고 맞잡고 나면 그 다음에 심심해서 누구랑 싸우나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하느님과 포바디스 그러면서 이제 그 대형교회 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요.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어머니께서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어머니도 아주 하신데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착하게 이렇게 좋은 걸 하는데 또 이 영화 가지고도 약간 또 싸움을 또 약간 하실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은 하여튼 네. 혹시 영화 보시면서
관객분들한테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네, 감독님께서 질문 생각하실 동안 예. 네, 질문 좀 이따 이제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네. 아끼기 위해서 고양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음. 고양이 때문에 선택한 것도 있었어요. 아 그래? 고양이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이렇게 고양이가 많지 않은 동네들도 있어요. 죽여요.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고양이를 부정탄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약을 푼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부러 좀 이렇게 좀 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되게 그냥 담벼락에 보면 한 마리 앉아 있고 저쪽에도 하나 있고 개들은 연기를 하고 아 굉장히 이게 동물 친화적인 동네구나. 이게 뭐냐면 누군가 해코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은 자기 동네가 예쁜지 몰라요. 이태광 교수님이 이제 저쪽 출신인데 저게 내가 살던 동네 맞나요? 이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살면 익숙하면 그 골목의 아름다움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아름답게 느껴진 데가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할머니들이 쓰시는 그 시의 소재도 그렇고요. 너무 참 좋았었어요. 할머니들이 쓰신 시가 할머니 일기예요. 선생님이 할머니들에게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글 쓰는 훈련을 시키고 치매 예방도 하고 하기 위해서 항상 그림 일기책을 할머니들이 쓰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쓰시는데요. 경이로워요. 저는 손이 달달달달 떨리는데 한 글자 한 글자 한 땀 한 땀 채워가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숙연이시더라고요. 촬영 감독으로서 미치겠어요. 뭔가 앵글을 바꾸고 싶은데 너무 느려요. 모든 게. 근데 이게 내공이거든요. 그때 앵글을 바꾸지 않고 버티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내공인데 이걸 바꾸고 싶어 죽겠어. 조작하고 싶어 미치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자연 다큐를 내공이 있는 촬영 감독이 찍을 때 좀 다른 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 그런 내공이 필요할 정도로 할머니의 삶의 속도가 되게 느리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딱 어떤 걸 이제 잡아놓고 그걸 버티고 기다리는 힘 같은 게 사실 그게 너무 힘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도로 촬영을 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니까. 감독의 내공도 있지만요. 저는 사실은 관객의 내공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지난번 기술시사회 때는 그 웃음이 없었던데 오늘 웃음이 나온 장면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그 할머니께서 왜 지우개에 이거 똥을 갖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때부터 빵 터졌잖아요.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나는 거기가 웃음 터진다고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기술시사회 때는 조용히 넘어갔던 대목이고 근데 뭐냐면 오늘 오신 관객분들은 그걸 이렇게 예리하게 그 지점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고 그 느낌을 같은데 그냥 우리가 막 되게 빠르고 막 이런 그 연출된 막 이런 그 현란한 속도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놓치죠. 몰라요. 그게 뭔가.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관객분들이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그걸 못 봤네. 오늘 진짜 빵빵 터져서 전 진짜 그러면서 되게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특별히 그래도 왜냐하면 또 감독님 또 GV니까 영화를 보시면서 혹시 궁금하셨을 수도 있고요. 뭐 물어보시고 싶은 거 있으면 편하게. 예. 네. 질문 혹시 저기 뒤에 있네요. 기다려주시면. 편하게 손을 네 질문 없으시면 제가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근데 항상 처음에 스타트 끊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고요. 김민식 PD는 한 3시간 정도 혼자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상처받지 않아요. 아 그래? 예. 처음에는 왜 하필 저 할머니들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노래 대회 할 때 할머니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때 보니까 왜 저 할머니들을 뽑았는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할머니들에 비해서 사랑스러움이 많이 느껴지셨거든요. 근데 제 생각과는 또 다를 것 같아서 굳이 저 할머니들을 뽑으신 이유를 듣고 싶었어요. 7곡에 저는 그 팟캐스트를 듣고 7곡에 가면 할머니들을 바로 딱 만나고 이렇게 외관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올라오면 될 줄 알았어요. 7곡에 갔더니 7곡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군 지역 자체도 굉장히 넓고 갔더니
이렇게 한글 학교가 27개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여러분들 보셨고, 그냥 제가 딱 거기 가서 한글 학교가 많다가 아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막에 이렇게 탁 올라오죠. 잘못 걸렸구나. 그리고 여기 그냥 이게 양심상 여기만 가보고 할 수는 없어서 다 돌았어요. 다 돌았는데 저는 숭호 1, 2 이제 계획을 숭호 1, 2를 가보고 숭호 2를 가면 되겠지 했는데 숭호 1, 2라는 데를 이렇게 멀게 택시를 타고 가서 숭호 1을 걸어가는데 저기라 그러시더라고요. 논두렁을 걷고 걸었는데 이게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미치겠는데 그래서 할머니들을 이렇게 다 만나봤어요. 그랬는데 왜 양목성이 1위인가 봤더니 여러분 시골에 농사를 누가 지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골 노동의 상당 부분은 거의 대부분 할머니가 다 하십니다. 할아버지보다 할머니들이 더 많은 부분을 담당해요. 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더 작물을 보고요. 그러니까 70대만 해도 다 일을 하세요. 너무너무 바쁘세요. 그러니까 80대가 지나고 나야 노동을 졸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노동을 졸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촬영을 하려고 해도요. 너무 바쁘세요. 찍을 수가 없어요. 70대 노인도 다 그렇게 다 일을 하세요. 농촌을 잘 모르실 텐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농사란 이렇고 와, 시골이 이렇구나. 이게 시골의 실제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해맑게 웃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다가 허겁지겁 이제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이틀 수업을 하는데 그 흙 묻은 채로 그대로 이렇게 오세요. 이제 그렇게 하고 공부를 하고 다시 또 가시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 노동에 졸업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삶을 관조하고 약간의 여유가 있는 이제 연세시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시를 정말 잘 쓰고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고 이런 분들 그리고 더 오지이고 이런 데는 딴 데도 있어요. 제가 찾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이분들을 보고 매력적이었던 건 설렘이 있어요. 일용할 설렘이 있다고 제가 표현을 잘하는데 막 설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무료해지고 하루하루가 그냥 오늘의 설렘이 없는 존재는 청춘이 아닌 거예요. 나이 듦이거든. 나이에 이제 어느 정도 나이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처음 우리가 한글 배울 때 기억나세요? 간판 읽는 게 너무너무 막 가슴이 떨리잖아요. 저는 부산 시내 그때 버스비가 10원이었어요. 10원 내고 타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런 데가 있었답니다. 네. 그래서 61번 버스를 타면 저기 송도 바닷가까지 가고 또 딴 버스를 타면 저쪽 광안리나 해운대 가고. 근데 10원을 내고 제가 사는 곳에서 거기까지 버스를 타고 갔다가 와요. 가면서 간판을 다 읽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러신지 몰랐어요. 제가 그러고 돌아다니는 줄은. 그렇게 하고 돌아다닐 때 그 간판을 읽을 때의 설렘 그리고 제가 뭔가 특수한 뭔가를 읽거나 뭔가를 알 때 칭찬받는 그 기쁨. 근데 할머니들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막 설레하는 모습 같은 게 저 연세에도 평균 나이 86세 할머니들에게도 이런 설렘이 있구나. 반장 할머니가 올해 90이시거든요. 빨리 죽어야 되는데 금방 죽어야 되는데 삶에 대한 에너지를 충만하세요. 근데 이 반장 할머니 정말 저 연세에도 설렐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원앙소리나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농촌 배경이고 그렇죠? 아름다운 농촌의 사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작품을 떠올리실 텐데 저는 쉘리 댄스의 7곡 할머니 버전이라 생각합니다. 쉘리 댄스라는 영화 아세요? 저희가 MBC 입사할 때 나온 영화 90년에 나왔는데 어떤 중년의 남성에게 댄스가 이제 들어와요. 여러분께서 저는 이제 댄스 스포츠를 꼭 배워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댄스 스포츠 배우시면 참고로 춤 진짜 잘 추십니다. 아니면 춤춘 지 오래돼서 이제는 이제 연세가 있고요. 저희 옛날에 춤추러 같이 많이 원래 다녔어요. 저희 둘이 친해진 게 그 예전에 이제 90년대 말에 그 이렇게 락카페 가가지고 둘이 저희들은 술 마시지 않아요. 콜라 하나씩 딱 시켜놓고 저희들 왜냐면 술 마시고 취해서 춤을 추는 건 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제대로 춤추던 두 남자 이러던 사람들이 어쩌다가 하여튼 거기 쉘리 댄스를 보시면 처음 댄스 스포츠를 배운 사람들에게 쑥 들어오는 그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기서 저희까지 복사하러 가야 돼요. 근데 공간이 이렇게 가요. 그럼 어떤 스텝으로 어떻게 밟고 가는? 왜 고등학교 때 당구에 미친 친구들이 누우면은 천장을 보고 이제 이게 당구 공을 놓고 어디 쓰리 쿠션 넣어서 어디 맞추고 칠판을 봐도 왜 당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댄스도 그런 게 있어요. 댄스 스포츠를 배워보시면 셜리 댄스를 정말 즐길 수가 있어요. 댄스를 배우면 여러분들께서 갖게 되는 그런 이런 어떤 일상에 있어가지고 모든 게 댄스 친화적으로 보여요. 지하철역에서 플랫폼에서 기다릴 때도 이 라인을 이제 타고 뭔가를 밟아요. 어저께 배운 뭔가를 밟기 시작하는데 셜리 댄스에 그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처음 알게 되고 일상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설렘을 주는 어떤 그런 계기가 파문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랑 댄스를 알기 전과 댄스를 안 다음 날은 달라요. 왜 이러시지 정말? 한글을 알기 전과 한글을 안 이후의 삶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셜리 댄스를 그 댄스를 처음 접한 자가 셜리 댄스를 보든 한글을 처음 접한 자가 어떤 설렘으로 또 다른 삶을 맞이하는 행복하시나 그런 영화. 춤을 출 때 춤을 즐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너무 타인을 의식하면 안 돼요. 시선을. 그냥 내가 내 흥에서 내가 그냥 좋아서 그냥 하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할머니들이 글 쓰는 과정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걸 만약 할아버지들 상대로 이렇게 한글 배우는 과정 하라 그러면 할아버지들 아마 영화 안 찍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쓰다 보면 내가 이거 글 틀린 거를 찍고 있네. 이거 찍지 마라고 하고 본인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더 멋있는 글, 더 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는 건 뭐냐면 내 글은 쓰레기고 이거를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라고 생각할 때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죽이는 명문을 쓰겠어. 나는 오늘 일필휘지로 쓰겠어라고 하면 글은 못 쓰거든요. 저는 할머니들 보면 참 놀랐던 건 아이들 같으세요.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이게 잘 쓰고 못 쓰고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 아이들은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그냥 그걸 막 하는 걸로 만족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할머니를 보면 했던 생각은 뭐냐면 저렇게 늙을 수 있다면 노년의 삶도 괜찮겠다. 저런 친구들이 있고 저런 선생을 만날 수 있으면 되게 부러웠어요. 그런데 할머니들 설렘을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누구예요? 자녀예요. 엄마 그거 가지 마요. 넘어지면 큰일 난다니까. 엄마 그 나이에 왜 배우려고 그래요? 스트레스 받고. 엄마 왜 딸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아들은 반대를 하는데 며느리는 가서 친구들하고 만나고 좋다고 또 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건 좀 좋아 보였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계속해서 밖에 내보내고 싶은 농담이니까. 이거 정말 농담이에요. 정말 며느리랑 사이가 좋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네요. 오히려 자식들이 이걸 진담으로 지금 받아보면 내 얘기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할머니들의 어떤 이런 그거를 자녀들이 자녀가 방해를 해요. 설레고 싶어요. 무릎이 아파 죽겠어요. 하지만 어딜 가고 싶어요. 근데 그걸 누가 방해하냐면 딸이 방해라거든요. 아들이 방해. 갚아주는 거 아닐까요? 어렸을 때 공부하고 싶은데 아니야 너 공부해 아니야 너 나가지 마야 그 친구랑 어울리지 마 라는 것과 수십 년 된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 엄마가 이제 나이 80에 친구를 만나러 가는구나 어머니 나가지 마세요 이상해진다니까. 죄송해요 제가 원래 혹시 또 다른 질문 영화 보시고 손 번쩍 드시고 마이크 방청객 모드로 되게 잘 봤고요. 저는 빨래터 장면이 제일 신기했거든요. 왜 보통 때 그렇게 모여서 밖에서 그렇게 빨래를 하시는 건지 왜 그러시는 건지 궁금해요. 저기 빨래터도 겨울에도 얼지 않아요. 저기가. 그래서 지금도 전통 빨래터로 이렇게 있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저기서 빨래를 하는 그러니까 수도가에서 하면 되잖아요. 나오는 데 있거든요. 근데 꼭 가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할머니들은 간다니까 따라가요. 할머니 항상 몰려다녀요. 그리고 누군가 쏘아요. 막걸리를 쏘아요. 그러면 또 모여서 드세요. 그랬다가 제가 이제는 제작기 영상으로 제가 아주 공개를 할 건데요. 빨래터 저기 있는데 전화를 해서 빨래터를 여러 번 찍었거든요. 어떤 할머니 한 분 가서 제가 찍고 있으면 딴 분이 막 몰려와요. 몰려다니시니까. 그런데 같은 날이에요. 이제 편집된 것과 같은 날인데
70대 중반 정도 된 어떤 할머니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걸어오셔가지고 빨래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세댁은 누군고 할머니가 저 누구누구 뭐 며느리 아닙니까? 이러시는 할머니가 그냥 아이고 네가 이렇게 늙었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보시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막걸리 한 잔 얻어 드셨어요. 그분이. 그랬더니 아유 제가 커피 타오겠습니다. 이랬더니 아이고 뭐라고 하든 뭐 괜찮다고 이러는데 다른 할머니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작기 영상으로 제가 보여요. 그 저승이 너무 길어서 그걸 뺐는데 그러니까 저기가 한 분이 와 계시면 딴 분이 모여들고 막걸리를 안 마시면 또 새로 오는 분이 해가지고 막걸리 한 잔 얻어 마시면 커피를 가져오고 몇 시간이 가요. 이렇게 몰려다닌다는 거. 그리고 제작기 영상 보시면 아마 네, 빨래터에 진짜 아까워요. 방송을 해가지고 빨래터를 한 15분 해야 되는데 저는 영화 보면서 약간 사실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뭐냐면 할머니들이 드라마를 그렇게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만나서 얘기하고 연속극 얘기하고 배우로서 사실은 선생님 어떠셨어요? 할머니들의 그 삶에서의 그 연속극의 역할에 대해서 보시면서. 야, 저한테는 막 그러더니 이렇게 학문적인 질문을 아니 저는 사실 드라마 하는 사람으로서 드라마 감독도 계시지만 사실 모니터 안 하거든요. 안 봐요. 근데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송은 이렇게 다큐멘터리나 스포츠, 뉴스 이런 거나 보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은 또 드라마에 빠져 살잖아요. 그리고 연극도 비슷해요. 연극도 90%가 여성이 관객이에요. 영화도 한 80% 되죠. 그건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남자죠 뭐. 어쨌든 근데 여성들이 그렇게 드라마를 좋아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할머니들이 대체적으로 설렌다고 말씀하셨고 전 저렇게 시간을 보내시는구나 정도로 인식했습니다. 저렇게 해서 시간을 계속 보내신다라는 걸로 저는 보고 싶지 않죠 솔직히. 저기 나오는 연기자들 다 선배도 있고 이런데 방송국에 하면 다 아저씨 같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을 시내에서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가면 스쳐 지나가잖아요. 계속 왔다 갔다. 화면에서까지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김재한 감독이 이제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김재한 감독이 최근에 이제 그 KBS에서 아침 연속극을 이제 폐지한 것에 대해서 할머니들의 상당히 큰 타격이 있다. 제가 이제 이 편집에서 두 번이 들어가 있잖아요. TV 보시는 장면이 하나는 가요 무대에서 이미자 쇼를 했던 장면이고요. 또 한 번은 드라마를 보는 장면이에요. 제가 그전에는 정말 몰랐어요. 할머니들에게 저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랐어요. 저희 주인공 할머니들 7분 출연하셨던 분들이 태어나 처음으로 보신 영화가 칠곡 가신 아들이에요. 영화 극장에 가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여기 오셨던 분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공간이 어떤 분에게는 90이 돼서 처음 한 경험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외국 영화는 못 보셨죠. 자막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상당히 많이요. 칠곡이라는 데 영화관이 없었어요. 작은 영화관이 생긴 게 작년 12월이거든요. 너무 이게 너무 막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봤더니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이 보이는데 지리산인데도 가보고 여러 할머니들 만나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메일 주셨던 분을 만나고 돌아다니고 보면 영화관에 한 번도 가본 경험이 거의 없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와 엔터테인먼트와 그분들이 실제로 즐길 수 있는 건 정말 다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사실 최고의 스펙터클은 연속극이죠. 네, 김치 싸대기, 된장 싸대기 이런 건데 최고의 스펙터클이죠. KBS가 얼마나 소중한 채널인지를 그전에 몰랐어요. KBS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저도 몰랐어요. KBS 이제 연출들도 모르고 있어요. 그 구성원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할머니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꼽으면 이거예요. 아침부터 꼽아볼게요. 아침마다
그죠? 그다음 뭘까요? 6시 내 고향. 그럼 또 뭘까요? 저녁 1일 연속극, 가요 무대, 그리고 아침 드라마예요. 평일 기준입니다. 주말은 주말 KBS 연속곡이 있죠. 그죠? 40, 30 나오는 거 시청률. 그리고 전국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 드라마는. 전국 노래자랑 이렇게 7개가 할머니들이 가장 사랑하는 7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침 연속극이. 그리고 저녁 연속극을 재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전국에 갑자기 어제 저녁에 봤던 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침 연속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있으면 할머니들이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할머니들 항상 점심을 모여 드세요. 나라에서 지원해줘요. 쌀 주거든요. 마을에 간에 다 모여 드시면 전국 할머니 거의 똑같아요. 모이면 거기서 나왔던 어떤 캐릭터와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할머니 평생에 대한 이야기로 토론하다 보면 밥 먹을 때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할머니들에게 엔터테인먼트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전 시간대는 아침마당과 아침 드라마거든요. 그게 있어야 재미져요. 영화관도 못 가고 뭐 할머니들 보실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걸 갑자기 없애버렸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세상이. 기억나세요? 그 무한도전 중단하겠다고 했을 때 난리가 났죠. 댓글 보통 10,000개였어요. 저희가 그 MBC 파업할 때 주로 이제 무한도전을 세우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무한도전 그냥 방송하지 뉴스는 세워도 괜찮은데 왜 그랬는데 무한도전을 세우지 않으면 사람들이 MBC 파업하는 거 티를 안 나요. 예, 사람들 MBC 파업에 대해서 별로 아쉬운 게 없어요. 무한도전이 서야 사람들이 빨리 MBC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정도죠. 예. 근데 되게 저는 슬픈 너무, 사실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할머니 댓글 못 달거든요. 항의 전화 못 해요. 그런데 10대, 20대, 30대 무한도전 출시층은 난리가 나요. 왜 재방트냐? 방송사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없애죠. 그리고 그분들은 구매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PPL 붙여야 되고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편성해야. 뭘 없애느냐? 가장 편하기 좋은 건 뭐냐면 할머니들 프로그램 없애는 거예요. 조용해요. 시청자 게시판에 댓글 못 달아요, 할머니. 항의 전화 못 하고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누군가 대신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누군가 대신 목소리를 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일어난 조차 몰라요. 그 재작년이구나 벌써 2017년 교육부 산하에 국가형생교육진흥원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어떤 교수님들이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 문맹 혹은 아주 문맹에 준하는 읽고 쓰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숫자가 311만 명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맹이 없는 나라라고 정부는 얘기를 하지만 목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시골에 계세요. 그리고 모른다는 거를 얘기를 안 하려고 되게 애를 써요. 그래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에 우체국을 처음 가셨어요. 일제시대 때부터 저 마을에 우체국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공간은 할머니가 허락된 공간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좀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 드라마를 없앴어요. 근데 세상 어디에도 아무 목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KBS가 얼마나 잔인한가 하면 K1, KBS 1TV에서 없애고자 하는 게 있으면은 바로 없애면 욕을 먹는다? 그럼 제가 붙인 명칭이에요. 분식 편성을 합니다. 일단 K2로 보내요. 여기는 광고가 없고 여기는 광고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신료로 받아 운영되는 채널, 이건 광고 받아 운영되는 채널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바로 없애면 욕을 먹을 거는 일단 일로 보내요. 그 다음에 재방을 틀고 뭘 하다가 그러니까 이리저리 그냥 고해같이 가지고 놀던 타다가 딱 없애거든요. 그래서 TV 소설이 없어진 다음에 TV 소설 1로 보냈다가 K2로 보냈다가 이걸 아침 드라마 바꾼 다음에 없애버렸어요. 근데 이 수술이 너무 잔인한 거예요. 아무 말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1월 31일 날 언론 대급 시사회에서 기자분들과 만날 때 저는 그때 뭐 영화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걸 해결할 거예요. 정말 이건 해결할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기한을 줬습니다. 2월 28일까지 KBS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꼭 드라마를 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아침에 교양이든 예능이든 할머니 이분들 시청률은 100%라니까요. 다 이거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고 얘기할 거리를 주고 새로운 시사적인 상식이든 교양을 줄 수 있는 것들 이분들이 엔터테인먼트를 허가하는 거예요. 이분들 이거밖에 기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2월 28일까지 했는데 문계기로 들어갔어요. KBS는. KBS 경영진하고 이사회까지 해가지고 직격탄을 날렸거든요. 2월 28일까지 기한을 주겠다. 오늘이죠. 그러니까 아마 문계기로 갈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감독은 이 영화를 띄우기 위해서 일부러 논란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저는 아침 드라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칠곡 가시나들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홍보 영화 대사가 홍보 안 하고 아침 드라마 살리는 홍보 대행사를 맡고 있는 우리 휴대폰의 조계현 대표가 제발 아침 드라마 얘기 좀 하지 마. 우리 영화가 얼마나 죽이고 재밌는지를 얘기를 해야지 소중한 시간에 왜 자꾸 이 일을 하고 있냐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걸 만들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이 달라요. KBS랑. 저는 이제 오늘 자정까지 기다릴 겁니다. 근데 이제 뭉개겠죠, 그죠? 어떤 걸 하려냐. 김민식 PD가 굉장히 유쾌하게 싸우잖아요. 아시잖아요. 춤추며 싸우던 PD거든요. 우리는 항상 춤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자정까지 뭉개겠죠.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광화문강에서 춤추시나요? 아니요, 안 춥니다. 제가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겠지만 저희 관계되는 분을 영등포 경찰서에 보내 집회 신고를 낼 겁니다. 아 진짜? 네. 오. KBS 집회 신고를 낼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한 뭐 2주 후든 한 일주일 정도 다 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지를 할 거예요. 다음 주에 글을 하나 쓸 겁니다. KBS 아침 드라마 페이지에 항의하는 전국 할머니 대회를 할 거예요. 500명 대상으로 할 것이고요. 제가 관광버스 제동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글학교 선생님들과 할머니들이 모이셔가지고 오시겠다면 버스를 다 보내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안전벨트 풀고 이날 춤추지 말고 네, 조건을 제가 걸 겁니다. 할머니 꼭 춤을 추세요. 무릎 아프신데. 그래서 KBS 앞에서 집회를 할 겁니다. 할머니들과 함께 500명이서. 그리고 여의도 광장에서 국수를 먹고 싶어요. 그리고 칠곡 가시나 보여드리고 이제 버스 타고 다시 기분 좋게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KBS 못 견딜 거예요. KBS 바꿀 수밖에 없게끔 이제 만들 건데 수순이 이렇게 이제 유쾌하게 KBS랑 김인식 PD가 MBC 파업 중에 그 어목한 시절에 웃으며 유머와 개그로 승화시켰듯이 저는 할머니들하고 같이 KBS의 사람들에게 KBS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호승 방통위원장이에요. 직격탄 날릴 겁니다. 다음 주쯤 날릴 거예요, 제가. 이분이 연세가 많으세요. 훌륭한 학자죠. 근데 항상 얘기하는 거 OTT, 글로벌, 넷플릭스. 미치겠어요. 신성장 동력.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예요.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고 그거는 돈이 된다고 알려지면 통신사들 뛰어다 다 할 거예요. SK텔레콤, KT가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할머니들 이야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요. 다다음 주쯤 제가 이제 이분께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칠곡 가시나들 뭐 방송 영화가 막 내리면 이 방송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끝이 날 거라는 KBS의 그런 막연한 희망은 제가 이제 이 영화가 만약에 막을 내리게 되면 CGV가 안 해주니까 좀 빨리 막을 내릴 가능성도 있어요. 시간이 많아요. 할 일이 없어요, 제가. 오직 KBS 아침 드라마 문제 외에는 진짜 할 일이 없어요, 저는 사실 옆에서 계속 이 뭐 영화 만들 때마다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친구의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이번 영화 하면서 그래 이제는 착하고 따뜻한 영화로 웃으면서 된장 아침 드라마로 말씀하시겠다고 하니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하여튼 뭐 네 감독님 알겠고요. 저는 그 KBS를 못 들어간 지 한 7, 8년 됐거든요. 못 들어가게 생겼어요. 저 파업할 때 저도 같이 1인 시위하고 그랬거든요. 과학원에서 MBC, 알죠. KBS 예. 국내품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사실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저희 드라마 PD인데 이 저쪽 방송 상대사 이렇게 그 아시면서 하여튼 뭐 여기 그 문제는 하여튼 따로 혼자서 잘 해결하고 저는 칠곡 가시나들 띄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시간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게 잠깐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배운 게 있어요. 저는 언어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드라마를 먹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텔레비전 드라마가 아니라 어쨌든 연극이든 뭐 영화든 다 드라마로 치면 저는 처음 하는 게 소잡다, 개갑다. 네. 집에 진짜 일기 쓸 것 같아. 저도 언어에 대해서 좀 안다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소위 말하는 지방말, 저는 사투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지역의 언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언어가 있었던 건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지방의 언어들을 이렇게 좀 그렇죠. 어느 지방의 뭐 유네스코에 등재된 제주도 언어는 그게 자랑이 아니거든요. 없어지니까 자꾸 등재시켜 놓은 거예요. 사라지지 말라고. 근데 자꾸 써야 되는데 그거에 일조하셔서 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사라졌을 언어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몰랐어요. 존재를 몰랐어요. 네. 저는 이제 그 고향이 이제 원래 울산이라서 지금 이제 사실 영화 보면서 그 시절에 친구 집에 전화했던 게 생각나요. 친구 집에 이제 그때는 집 전화로 전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기 경근이 친구 민식인데요. 경근이 집에 있나요? 이제 어머니가 받으셨어요. 경근이 그 정다리 새끼 아침에 기나고까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새끼 들어오면 내 다리 보내 쓰리 빠쁘기다 말해서 눈대. 예 어머니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들의 그 약간 사투리 되게 근데 되게 그래도 여기 할머니들은 시를 쓰시는 문학 소녀들답게 되게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편집을 좀 하셨나요? 아니요,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내가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왜? 술을 너무 잘 드세요. 진짜? 그러게. 근데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같이 갔던 뭐 촬영 감독도 마찬가지고 스태프들이 우리가 안 받아 마시면 할머니들이 싫어할 것이다. 할머니들 이걸 노려요. 보이콧 하시겠다는 느낌으로 계속 부어주세요. 근데 저는 술을 먹을 때는 한 번씩 먹지만 그렇게 상시적으로 먹지 않거든요. 상시적으로 드시죠. 근데 저는 상시적으로 먹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놀리듯 주시는데 이제 이러다가 7부에서 진짜 이게 뼈를 묻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술 때문에 네. 내 거기 가야겠다. 선생님 가시면 좋아하죠. TV 드라마에서 보는 사람인데 근데 소주에 요구르트 타스 마셔요. 이게 저걸 어떻게 먹냐 그랬는데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생각이 나요. 한 번 생각이 나는데 소요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소요. 할머니들이 이제 저녁에 일찍 주무세요. 그러니까 낮에 드세요. 미치겠어요 지금. 일을 한참 일해야 되는 거야. 근데 또 맥심 모카 골드 오늘 맥심 모카 골드 안에 카누를 드릴 거예요. 오늘은 카누 이렇게 박스를 드릴 텐데요. 같은 회사에서 나옵니다. 할머니들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봉지 뜯어가지고 타세요. 물 끓이고. 한 분이 얘기하고 있으면 한 분은 타고 있어요. 그럼 또 안 마시면 안 돼요. 어르신이 주신 거고 또 삐지실 수 있고 삐진 척도 잘하세요 또. 그러니까 다 마셔요. 잠은 다 잤다. 그러니까 소요도 그렇고 맥심 모카 골드도 그렇고 그냥 저는 아까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전 재밌었냐면 할머니가 잔을 이렇게 그 술을 가득 채우셨나 봐요. 찰방처럼 이거를 들면서 혹시 한 방울 흐를 수 있으니까 그 용기에 가까워가지고 그거를 드시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보이는 거니까 저분 진짜 술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찰방찰방하게 따르긴 따랐는데 들다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한 방울 흐를까봐 그게 아까워서 몸을 숙여가지고 술 그렇게 먹는 사람 처음 봤어요 진짜. 진짜 그렇군요. 네, 진짜 저는 그 할머니의 시도 정말 재밌었어요. 가수가 됐으면 많이 펴졌어. 곽두주 할머니도 정말 술을 잘 드시고 다들 그냥 너무너무 술을 잘 드시죠. 근데 그날이 강금일 할머니 가족들 떠난 다음에 되게 못 들어가시더라고요. 평상에 앉아가지고 한동안 계세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그냥 앉아 계세요.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저희는 보통 촬영을 카메라 2대 내지 3대로 했거든요. 모든 씬을. 그 자리를 잡고 앵글 잡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버텨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저희들을 존재도 기억 못 하세요. 오랫동안 뵐 수 있었으니까. 근데 평상에 가만히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그 시간이 제가 저희 어머니와 저희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앉아 계세요. 이게 그 시간이 저한테 준 교훈? 제가 이제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게 사람을 완전히 그냥 미치게 만드는 뭔가가 있어요. 가만히 앉아 계세요, 평상.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근데 그걸 지켜보다가 이제 계속 그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을회관 쪽으로 갔어요. 할머니가 드디어 일어나서 들어가시길래 마을회관에 갔더니 두 분께서 술잔을 기울이고 계신 거예요. 마을회관에 카메라 또 촬영팀이 한 명이 거기 계속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두 분이 거기 계신 거예요. 갔더니 그때 이렇게 술을 드시고 계신데 할머니들 술을 드시는 3년 동안에 그 수많은 술자리 중에 세상에서 가장 슬픈 술자리였어요. 갔어요. 아들이 갔고 손주가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설 했던 음식 가지고 와가지고 정종 한 병 갖고 오고 마을회관에 항상 소주는 비치돼 있고 요것도 비치돼 있으니까 정종 한 병 비우시고 소주와 소요 만들어가지고 과득 채우니까 이렇게 드시면서 하는데 이게 한숨을 푹 쉬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좀 짧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술자리였어요. 저는 막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거기도 또 미치겠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다가 한마디씩 툭툭 하시다가 또 가만히 계시다가 그 술을 또 한 잔 비우시고 이러는데 이게 우리 어머니도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간 거예요. 명절 대학 올 수가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와요. 근데 손주까지 다 모이는 건 정말 명절에 한 번 내지 두 번이란 말이에요. 1년에. 근데 그 사람들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분은 나왔고 한 분은 앉아 계시다가 들어가셨어요. 입을 개고 우세요. 입을 개고 머리카락 보면서 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할머니들 언제 제일 많이 돌아가신 줄 아세요? 환절기 때 많이 돌아가시고 지금쯤이에요. 명절 끝나고 봄 되기 전에 제일 많이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시골에서 제가 본 할머니들은. 환절기에 돌아가시는 거 있지만 할머니들 명절, 추석 지나고 설 지나면 항상 아파요. 왜 아플까? 그전엔 몰랐어요. 안 보이는 게 보여요. 계속 그냥 옆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들이 가장 에너지가 떨어지고 마음이 무너진 시기. 가장 여기 있는 분들이 전화가 필요한 시기예요. 달리 말하면. 그러니까 그때의 저 장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머니의 인생처럼 할머니의 지금 뭐 평생의 고통을 고통으로 이렇게 표현 안 하시는 것처럼 술 그렇게 드시고 하는 걸로 저는 묘사를 했지만 그 행간을 보이시는 분은 보이실 거예요. 세상에 가장 슬픈 술자리였고 제가 그냥 저희 외할머니의 일생이 보였던 평상에 앉아 계신 그 장면 씬이었거든요. 혹시 또 예, 됐어.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한테도 외할머니가 계시는데 이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영상을 찍고 싶어서 이 옆에서 계속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할머니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굳이 이렇게 안 예쁜 모습을 찍으려고 하냐 하시는데 어떻게 그럼 이 일곱 할머니 분들의 그 카메라 찍는 거에 동의를 얻어내셨는지 그런 과정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할머니들께 처음 이제 이렇게는 할머니 수업 지켜보러 왔어요라고 하고 계속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있었더니 할머니들께서 이제 저희를 너무 궁금해하셨고 저희는 이런 걸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들 영화라는 이 매체를 뭔지 모르세요. 할머니 영화를 알긴 알아요. 드라마에서 본 영화를 알고 계세요. 영화관에 와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중간 계속 말씀하세요. TV는 언제 나오냐고. 그리고 장터 이제 3일하고 8일이 양복장이고 1일하고 6일이 외관장입니다. 그러니까 장터가 아직 문화가 남아 있는데 장터 가면 언제 나오냐고 묻는다고 계속. TV에 언제 나오냐고 계속 저희한테 그러세요. 할머니 저희 영화인데요. 저희 영화고요. 저 TV는 그냥 한 2달 찍고 이제 뭐 이게 스페셜 해서 붙여가지고 당근 나가는데 저희는 지금 2년째 넘고 3년이고 훨씬 좋은 거라고 할머니를 또 가가지고 이게 또 좋은 거란다 하면 그냥 물으니까 다른 할머니들이 뭔지 모르시니까 그래서 할머니 영화라는 게 있어요. 영화는 이래요 해가지고 할머니 TV 보시면 드라마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영화인데요.
지금 저희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음.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쳤고, 근데 자녀들의 허들을 뛰어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 시골에 노모가 계신다, 혼자 사신다, 도시에서 온 어떤 남자들이, 네, 이거, 네, 도시에서 온 어떤 남자들이 접근을 했다. 글쎄, 저라도 경계심 가질 것 같거든요. 근데 눈독덕에 사라진 그게 있어요. 강금현 할머니 소 그림을 그리셨던 할머니께서 그 소그림은 예술이었어요. 예술이죠. 깜짝 놀랐죠. 그걸 보는데 이중섭인 줄 알았어. 정말 그랬어요. 아니 할머니의 글씨와 그 소 그림이나 예술적인 재능이 정말 보는 데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림 이렇게 글씨 쓰는데 그게 저기 일주일 걸리시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글씨 쓰는데 아들한테 편지 쓰는데 며칠 걸렸거든요. 중간에 매니큐어 안 했다가 매니큐어 장면도 컷이 바뀌잖아요. 그렇구나. 3일 넘어 걸려 찍었는데 중간에 선생님이 할머니 태어나 처음으로 매니큐어 칠해지기 수업을 하셨어요. 그 할머니가 금색과 핑크색을 고르셔가지고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컷이 이렇게 튀는 게 저는 왜 저걸 편집을 저렇게 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편집 기사가 안 튀는 걸로 붙여놨어요. 매니큐어 없는 걸로 아니라고. 이 컷 하면 이 컷 붙이라고. 아들한테 편집에 일주일 걸리거든요. 질문이 뭐였죠? 어떻게 할머니 그런 없는데, 아들을 얻어냈나요? 알고 있는데 이 분위기를 지금. 근데 시간 몇 분 언제 끝낼까요? 지금요? 3분? 5분? 10분? 지금. 인사해야 되니까 4분만 주세요. 네, 이까지는 답을 할게요. 강건 할머니가 이제 막내 따님이 어머니 혼자 두고 시집을 갈 수 없어서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도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네가 결혼하지 않으면 내가 못 죽는다 해가지고 결혼을 하셨는데 우울증이 걸리셨어요. 근데 한글 학교 생기고 저희가 내려오니까 수다스러워지고 딸한테 계속 전화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모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머니들 너무 사랑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싶은 손주와 아들, 딸인데 전화를 못 하세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일하는 거 방해될까 봐. 저한테 맨날 전화해서 20분씩 통화를 하세요. 저는 막 써도 되는 대체제니까. 그 이제 자녀들이 그렇게 마음이 풀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시고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김지한 감독님 이전에 만든 영화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갑갑해요. 그래서 트루먼쇼를 보고 나서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MBA 쪽 내가 뭘 해야 돼? 이럴 수 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게 있죠. 그냥 어머니에게 전화 한번 드리고요. 조금 더 가서 이렇게 따뜻하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도 이제 고아인데 고아가 되시기 전에 부모님께 꼭 저는 정말 아까도 눈물이 난 게 그 말 멘트 할 때 우리 엄마도 저렇게 혼자 저렇게 계셨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요즘에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리면 아마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박금은 반장 할머니가 촬영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된 다음에 전화가 오셨어요. 지금 이른 아침 새벽같이 전화가 오셨는데 전화도 직접 못 하셔서 보리촌 식당과 전화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단축번호 2번을 저한테 하셨는데 촬영이 언제 끝나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담스러우신가 해서 곧 끝나요 할머니라고 했더니 그럼 이제 안 올 거냐고. 이게 제가 이제 대체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말 전화드려야 돼요. 전화드려야 되거든요. 몰랐어요. 저도 그걸 몰랐거든요. 이제 안 올 거냐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전화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가시면 바로 전화부터 하십시오. 네. 하나는 들죠. 네. 할머니들. 네, 할머니. 저는 다른 분들이 찾아가 일상을 깨뜨릴까 봐 그래서 저랑 같이 가서. 예, 수리하던 한 잔 받아드리고 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